결국 왜 배치됐는지 잘 모른대요. 깜깜이 인사네. 네. 이렇게 되면 서울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뭐 태클 들어오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을 위한 서울과 경기도의 인사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전에 우리 중등 임용 시험에 치는 그 임용 TO가 1년에 6,0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장애 쪽을 빼고 일반으로 뽑는 인원들만 해가지고 2020년도에 6,000명 정도, 6,328명이 TO였어요. 꽤 많죠, 그죠?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은 36%라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의 임용 TO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가 예전부터 저도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 시기에 궁금했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경기도에 합격하면은 도심과 먼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나요? 경기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경기도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총 25개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중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비선호하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경특수성을 따져서 어떤 지역을 좀 선호하는지를 살펴본다면은 광명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이렇게 서울과 좀 가깝고 교통이 편안한 쪽에 있는 도시들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많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표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크게 있고 이 표에 커트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학교를 옮길 때 다 점수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국어과를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안양 같은 경우에는 7.6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양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광명은 8.0, 군포는 7.0 이렇게 되는데 이와 다르게 안산, 평택, 파주 뭐 이런 쪽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전모연수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간혹가다 파주에서는 어떤 교과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딱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에 또 점수와 승진 점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들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뽑히는 지역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반 선생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점수들을 비교해 드린 이유는 신규 선생님들은 이 일반 선생님들이 다 옮기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빈자리를 채워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발령자가 5명인데 반해서 안산은 올해 128명이 신규로 발령을 받았어요. 차이가 엄청나죠. 서울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서울은 아무리 멀리 도심과 떨어져 봤자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 안에서도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총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좀 선호하는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비선호하는 지역은 뭐 남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성북 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쪽이 좀 비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학교 간의 이동은 자유로운가? 내가 만약에 제일 처음에 어떤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 학교가 좀 사실 좀 마음에 좀 안 들고 근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는지는 신규로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의 전부 규정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정기전복 아니죠. 이 용어의 차이를 좀 용어가 똑같아요. 서울이나 경기나 정기정보, 비정기정보라는 용어를 써요. 교사의 정보는 동일교에서 2년 이상 5년의 범위에서 실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근무한 학교에서 근무 연수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2년 근무했으면 2점이고 5년 근무했으면 5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산되는 점수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무한 점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5년 근무한 사람과 3년 근무한 사람이 같은 학교를 쓴다 그러면은 5년 근무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합당한 이치다라고 모두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말하는 비정기 전복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정기 전복.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이 근무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두 번째,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음주운전으로 불문 경고를 받은 자. 세 번째, 감사 결과 인사조치 기로된 자. 네 번째, 동일교회 근무하는 부부요사. 뭐 이런 식으로 비정기 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처벌적이라거나 아니면은 같이 근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는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비정기 전보라고 경기도에서는 규정을 내려요.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 내려놨어요. 정기 전보는 5년 이상 5년 근무한 사람이 정기 전보다. 비정기 전보는 비정기 전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미만인데, 그런데 비정기 전보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원거리 출퇴근에 지장이 있는 교사, 다자나 양육교사, 이런 경우에만 비정기 전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처벌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를 비정기 전보라고 하고, 정기 전보는 2년부터 5년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전보를 할 수 있다, 내신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서울은 5년이 돼야지 정기 전보고 그 이외에는 다 비정기 전보야라고 확실히 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주로 옮기지 않도록 그 규정 자체가 인식을 좀 심어놨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거의 5년을 다 채우고 학교를 옮기신대요. 경기도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따르게 옮기고 싶은 학교는 어떻게 배정을 받는가? 경기도는 옮기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3지망까지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5년 근무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꼭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은 학교 3개를 써가지고 셋 중에 어느 곳을 가도 상관없어요라는 의미로 내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발령받는지는 사실 1순위가 제일 먼저 쓴 게 제일 가고 싶은 학교겠죠,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서울은 옮기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6개까지 써요. 6개까지 쓰고 6개 중에서 비선호 학교라고 또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있대요. 그 학교도 한 개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요. 이 중에 한 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교에서 근무한 근무 연수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더 연수가 많은가 봐라고 해서 좀 합당하게 점수제로 이제 드러나는 객관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그런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교과별 수급 상황, 전 현임교 근무 여건, 통근 거리, 본인의 희망, 교육 경력 등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 배치됐는지 잘 모른대요. 깜깜이 인사네. 네. 이렇게 되면 서울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뭐 태클 들어오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임용고사 준비할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에요. 있었어.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3년을 가지고 나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싶거나 혹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싶거나 여기를 학교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전보 점수로 중학교에 근무했으면 고등학교를 쓸 수 있어요. 사실 그 교사들이 고등학교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형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업무 같은 경우에도 좀 중학교가 훨씬 더 좀 많고, 또 교원당 학생수라고 하나요? 학생들 수가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동일한 학생 수가 있더라도 선생님들이 좀 더 적죠. 그러니까 업무를 좀 나눠 가지는 것도 좀 이제 더 많이 나눠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희망하고 싶고 근무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경기도에서는 써서 내 점수를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중학교에 맨 처음에 발령받았던 사람들은 중학교에만 근무해야 돼요. 그럼 첫 근무지가 고등학교였던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해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를 선호하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를 이동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근무 평점 점수가 2년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력이 일단 10년 이상 쌓여야 돼요. 거기다가 연수 성적을 20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교과 관련 연수거든요. 그런데 1년에 4학점씩밖에 못 받아요. 5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러니까 5년 동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석사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점수가 더 쌓여요. 그러면 이 점수만 다 채우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고등학교 전본의 상자 순위 명부에 등재가 돼요. 그리고 순위명 한 30명 쌓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과목별 교사 결혼수의 3배수 이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부가 이루어진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야?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교장들이 뽑아간다라는 말도 있대요. 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에 발령받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일 초임 때. 어떤 선생님들은 그치. 중학교에 발령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발령받는 분들이 고등학교로 이동할 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지 이동한다면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직 생활 10년인데 10년 동안 안 바뀌었다는 게 그치. 너무 의문이에요. 저로서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원 순환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그 지역에서 너무 이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광명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면은 근무 년수가 다 쌓였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근무하고 싶어 그럼 다시 또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광명은 전번 연수 아까 보셨듯이 8년이나 되죠. 그죠?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쪽에서 쌓아야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학교를 어느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어느 쪽으로 들어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순환 근무자를 위해서 정기전보 내신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전출을 시킨다라는 제도가 있어서 강남 서초, 뭐 강동 소봉파 이런 쪽은 정기전보 내신자의 퍼센트가 좀 높죠, 그죠? 40%, 35% 이런 식으로 좀 내신자 중에서 의무적으로 전출을 좀 많이 보낸다라고 하네요. 이렇게